네, 다들 착석해 주셔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강연 두 번째는 넥슨 코리아 최성욱 본부장님이 보는 게임 시대의 플레이 전략,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론칭 사례에 관련돼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넥슨코리아 서블리션 아이브의 총괄 담당 본부장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현업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처음 의뢰를 받았을 때부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결국 필리에 있는 저는 실무에서 바라보는 게임 시장에 대해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고민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2008년도에 넥슨의 게임 기획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기획, 마케팅,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10년 동안 모바일 게임뿐만 아니라 PC 및 모바일까지 좀 다양하게 많은 런칭을 진행했었고 한 번도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학회에서 저한테 이런 자리를 안 주셨는데 네,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런칭 이후에 이렇게 주신 거 보니까 다시 한번 던파 모바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또 뻔한 게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실무에 있다 보니 현재 모바일 게임 시장을 실무에서는 어떤 시각을 보고 있고 이런 시장에 새롭게 런칭한 게임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실무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을 통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네, 맞고요. 뻔한 게임입니다. 2022년 역시 모바일 상위권 차트에는 MMORPG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이 모바일 자동 사냥을 지원하는 MMORPG 라인업들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보는 게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 게임 시장을 보는 게임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최근 1, 2년 사이의 이슈는 아니고요. 지난 7년 이상 국내 차트에서 큰 변화 없이 견고하게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MMORPG, 즉 보는 게임, 자동 전투를 지원해야만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보는 게임 시대에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어떻게 시장을 공략해 왔고 지극히 실무 입장에서 고민했던 것들을 이제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애니팡, 다함께 차차차 같은 이 모바일에서 한 판 한 판 하던 퍼즐류 모바일 게임 태동기를 지나서 레이븐이나 히트 같은 에모 게임 시대도 변화하게 됩니다. 저는 이 퍼즐류와 에모 게임 시대가 빅게이머가 게이머로서의 큰 확장을 이룬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모바일 기존에는 게임이라고 하면 마치 컴퓨터 혹은 콘솔에서만 즐기는 약간 좀 어린 친구분들의 전유물로 생각했는데 이 퍼즐류와 에모 모바일 게임 시대를 지나면서 모바일에서 가볍게 한 판 한 판 서로 하트를 주고 받으며 서서히 게임으로서의 확대가 더 넓게 퍼진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자동 플레이, 즉 보는 게임의 시대는 아니었고 리니지나 오딘 등 MMORPG가 게임 시장을 장악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MMORPG의 시대, 즉 보는 게임의 시대가 오랜 시간 그 대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이 수년간 이어오던 MMORPG의 강세는 작년이죠. 21년 들어 시장에 작은 틈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MMORPG의 BM에 대한 유저분들의 좀 불만과 개발사의 일방향적인 불통에서 모바일 시장에 작은 틈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 작은 틈에서부터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의 런칭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고요. 이렇듯 뻔한 게임, 보는 게임 시장에서 손맛이 살아있는 액션 게임 던전 앤 파이터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고민했던 사항들을
이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좀 당연하고 뻔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최초 두 가지 의문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게임 업계에 15년 동안 있으면서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기본은 잘하자인데요.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역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넥슨에서는 그동안 던파 IP로 만든 모바일 게임을 여러 번 출시했었고요. 과거 피처폰 때부터 다양한 던전앤파이터 게임들이 있었고, 혹은 IP를 배경으로 한 디펜스나 퍼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은 PC 원작을 모바일에 제대로 이식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가장 크게 주력했던 부분이 PC 던전앤파이터의 액션 쾌감을 어떻게 모바일로 이식할 것인가 였습니다. 저희는 던전앤파이터 IP를 활용했지만 PC와는 다른 별개의 게임을 포지셔닝하고자 했고요.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출시를 처음 이야기했을 당시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PC 던전앤파이터와의 카니발을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희는 PC와 모바일이 각각 새로운 PC를 즐기고 있는 분들도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새롭게 즐길 수 있도록 별개의 게임으로 각각 포지셔닝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시가 있는 게임이 아닌 지속해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길을 유저분들께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17년 동안 사랑받아온 PC 던전앤파이터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전투, 이 모바일만의 새로운 캐릭터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새롭고 재미있는 던전앤파이터 모바일만의 길을 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길이라는 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타이틀명에 대한 고민이었고요. 뭔가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새로운 타이틀명이 필요했고 IP는 유지하면서 이 새로운 길을 간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저희는 런칭 직전까지 저희 게임의 네이밍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가장 던전앤파이터스러우면서도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네이밍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건 비단 던전앤파이터뿐만 아니라 제가 늘 새로운 런칭을 할 때마다 항상 이 타이틀명에 대한 고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대중적이면서도 게임의 아이덴티티는 유지해야 하고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면서도 유니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네이밍을 결정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2015년에 런칭한 히트의 경우 저희가 어떤 보도 기사를 배포하더라도 그날 특정 야구 선수가 멀티 히트를 기록하면 저희 모든 검색은 그 선수한테 가더라고요. 그때도 한번 느꼈지만 게임의 타이틀명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또 느끼고 있습니다.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다소 건방진 생각을 가진 게 국민 게임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PC 던전앤파이터 유저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게임을 좋아하는 모든 유저를 타겟으로 게임을 확장시키고자 노력을 했고요. 마케팅 역시 매스 타겟을 대상으로 던전앤파이터의 다양한 히스토리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비단 던전앤파이터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자랑을 한 게 아니라 이 던전앤파이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게임이 문화 컨텐츠로서 자랑스러운 업적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던전앤파이터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일부 가수, 영화, 드라마 모두 요새 유명하잖아요. 그만큼 반대로 저희 게임은 아직까지도 대중적인 측면에서 뭔가 문화 컨텐츠로서의 대접이라는 표현을 쓰긴 좀 이상하지만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었고요. 이번 기회에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런칭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한국의 게임이 정말 우수하다, 정말 높은 성과를 전 세계에서 보이고 있다는 걸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가 사전 캐릭터 생성은 100만 개를 만들 수 있었고요. 출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만 명 이상의 신규 고객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PC 던전앤파이터가 런칭한 지 17년이 지난 시점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저희의 코어 유저 잠재군은 30대 유저라고 판단을 했고요. 현재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30대 유저가 주로 즐기는 게임은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자동 전투를 지원하는 MMORPG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역시 자동 전투를 지원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타겟 설정 시점부터 지속해왔고요. 이 모바일의 작은 화면에서 다양한 스킬들을 사용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보다 이 반복적인 수동 전투에서 오는 플레이어의 피곤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 드리자면 저희는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의 손맛, 즉 수동 전투를 아직까지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 따른 자동을 넣을까 혹은 소탕을 넣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 이 던전 앤 파이터가 손맛을 포기하는 순간 USP를 잃은 반쪽짜리 게임이 될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반짝하고 사라질 게임이 아니라 장기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런칭 시점부터 대세감을 만드는 거에 주력을 했습니다. 마케팅에 있어서는 던전 앤 파이터의 USP를 지속 노출했고요. 저희가 4개월 가까이 사전 예약을 받으면서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매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일부 게임들은 특정 마케팅 에셋을 가지고 계속 보여주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수십 종의 게임 에셋을 제작했고요. 영상 역시 수십 종을 만들어서 항상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원작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이 최신 게임들과 비교해서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도록 시스템과 UI, UX를 트렌디하게 교체를 했는데요. 마치 이건 100년 전통의 그 고풍스러운 한정식 가게의 키오스크 메뉴와 로봇 서버를 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던전 앤 파이터의 IP를 지키면서 모바일 게임답게 편의성을 최대한 강조한 UX 설계를 통해서 던전 앤 파이터의 IP를 지키면서도 세련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이슈가 됐고 지금도 이슈인 던전 앤 파이터 IP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모바일에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 조금 더 이야기 드리겠지만 저희의 목표가 너무 뻔한 소리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최고 매출 달성하자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지만 저희의 목표는 국민 게임, 사랑받는 게임이 되자였기 때문에 더욱더 정교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과거 PC 던전 앤 파이터 유저들이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을 플레이했을 때 너무 다른 환경에서 오는 거부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진행을 했고요. 게임 초반에 여기서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초반 설계가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이 낮은 난이도로 인해 쉽게 느낄 수 있는 루즈함을 도전적인 엔드 컨텐츠를 배치함으로써 이 게임 진입 시 호쾌한 액션, 타격감을 통해 게임 머드를 안착시킨 이후에 익숙해진 모바일 조작 환경을 통해서 도전적인 엔드 컨텐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또한 기존 PC 던전 앤 파이터의 고유한 PVP 시스템인 이 컨트롤 싸움이라죠. 손싸움을 유지하면서 모바일만의 새로운 비동기 PVP를 설계를 했기 때문에 모바일과 PC 양쪽을 다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던전 앤 파이터를 했었던 유저들은 모두 거부감 없이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에 빠져들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를 했습니다. 또한 다소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17년 동안 서비스해온 던전 앤 파이터가 이 많은 운영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실수도 있었고 잘못한 점에 대한 미숙한 대처도 있었는데요. 결국 이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은 단 하나의 운영의 실수도 보이지 않기 위해 보다 빠르고 강력한 대응을 런칭 전부터 설계를 했습니다. 넥슨 내부의 인텔리전스 랩스 조직을 통해서 게임 내 이상 반응이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운영 역시 발견, 진행 상황, 결과, 최종 보고 등 모든 사항을 있는 그대로 유저분들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은 쉽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저분들께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는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유저분들께 안내하는 그 긴 시간보다 알고 있습니다, 대처하겠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혹은 잘못된 정보입니다를 계속해서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런칭 전 미디어 인터뷰를 통해서 완벽하게 핵은 대응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뚫리면 막고 있고 막으면 다시 뚫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는 최대한 빠르게 핵을 대응하고 이 핵으로 인해서 선량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토대로 운영의 신뢰를 쌓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강화 역시 운영의 신뢰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건 비단 저희 던전 앤 파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게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소통을 통해 유저들과 개발사가 함께 게임을 만들어가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대의 흐름이요. 소통을 하지 않으면 불통이라고 이야기하고 불통을 하게 되면 결국 게임의 발전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거죠. 최근 게임사는 이런 최대 이슈인 소통을 넘어서 이제는 공감이라는 키워드에 더 반응을 하고 있고요. 이 공감을 통해 게임의 업데이트가 동반되어야 하는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커뮤니티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였고 저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유저분들과 공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런칭을 한 달 앞둔 시점에도 저희의 공통적인 고민은 자동 전투를 지원할 것인가였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직접 조작하고 클리어하는 쾌감을 느낄 수 있는데 7일, 15일, 한 달 동안 반복하는 조작에서 신체적 피곤함을 대처할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더즈의 파이터가 자동 전투는 물론 소탄까지도 이미 개발은 다 런칭 전에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저희는 이제 이 자동 전투를 런칭에 넣을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이 넣자니 던전 앤 파이터만의 아이덴티티에 맞지 않고 안 넣자니 물리적 피곤함에 의한 이탈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였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 이거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현재 게임 시장은 자동 전투를 지원하는 보는 게임의 시대고 저희의 아이덴티티는 직접 플레이해야만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하지만 저희는 던전 앤 파이터의 아이덴티티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 손맛을 통해 시장을 공략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네, 제가 발표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22년 역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MMORPG의 강세가 유지되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은 상품과 성장 요소, 기존의 모바일 게임 요소를 기존의 모바일 게임 유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트렌디하게 인앱 환경을 만들었고요. 런칭 초반 대세감을 형성하는 것에 그 포인트를 좀 많이 맞췄습니다. 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MMORPG의 자동 전투 대비하여 손만난 수동 전투의 재미를 보여주고자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다양한 전투 테스트를 통해서 터치에서 이어지는 화려한 이펙트로 타격감을 극대화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의 손끝에서 시작한 액션이 결국 시각적인 타격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저희가 최대한 이 보는 거에서 직접 플레이하는 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 덕분인지 저희가 런칭하고 나서 초반에는 이 수동 전투가 재밌다, 자동과 다르다라는 기존의 보는 게임과 다른 새로운 대세감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모바일 게임은 PC 콘솔 게임에도 뒤지지 않는 이 높은 완성도를 플레이어분들께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맞게 던전 앤 파이터 역시 이 약간 올드해 보이는 도트풍의 그래픽을 올드해 보이지 않도록 시스템에 있어 최신화를 적용을 했고요. 또한 원작 던전 앤 파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 방대한 정보량과 일부 복잡한 시스템을 모바일 환경에 맞게 최대한 편의성에 집중하여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7년 이상 꾸준하게 사랑받아온 IP인 만큼 던전 앤 파이터를 즐겨온 유저분들이 이 런칭 전부터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 모바일 상위권 게임들이 모두 가챠류 게임인 만큼 저희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역시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는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런칭 전부터 이런 불안해하는 요소들을 모두 제거했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노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런칭 전에 부정 동향을 우려할 시스템이나 BM을 모두 제거를 했고요. 런칭 전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게 매출을 위한 업데이트는 하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런칭 전부터 수차례 이야기했던 부분인 사랑받는 게임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 던전 앤 파이터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유저분들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모델만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리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좀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괜찮은 상품이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야 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게임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상품을 팔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게이머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컨텐츠, 비즈니스 모델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MMORPG의 강세 속에서 함께 활성화된 게 바로 이 게임 외 현금 거래입니다. 게임 외 현금 거래는 결국 이 게임 내 자산 가치의 하락을 유발시키고, 이는 플레이 동기부여에 점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부 마켓이 아니라 게임 내 경매장 등 이런 내부 시스템을 활성화할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의 경매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패키지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필드 드라마 상향을 통해서 유저분들끼리의 거래 활성화를 더욱더 유도했습니다. 외부 현금 거래가 아닌 게임 재화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많이 투자를 했고요. 결국 아이템 파밍을 통해 스스로의 자산 가치를 올리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됐고, 이는 던전 앤 파이터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시장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주요한 키워드가 됐습니다. 끝으로 최근 시장 상황 중 가장 큰 변화는 모바일 게임의 PC 빌드인데요. 지금까지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앱 플레이어를 통해서 진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다만 그렇다 보니까 개발사가 만든 게임에 비해 일부 다소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 점점 모바일 게임도 PC 빌드를 제공하는 것들이 확대되고 있고, 이제는 런칭 시에는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카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역시 런칭 시 PC 가능한 빌드를 함께 제공을 했고요. 단순히 모바일 버전을 PC에서 할 수 있습니다의 수준이 아니라 PC 환경에 맞게 UI와 UX를 새롭게 반영해서 PC는 PC들의 재미를 더욱더 부각시키고자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렇게 PC 빌드를 동시에 런칭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역시 기존의 PC 던전 앤 파이터의 카니발을 엄청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 PC 유저들은 어떻게 하느냐부터 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PC 던전 앤 파이터와 모바일 던전 앤 파이터 둘 다 모두 윈윈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기존의 PC 던전 앤 파이터를 즐기던 분들이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의 PC 버전을 통해서 거부감 없이 만족할 수 있었거든요. 네, 다시 돌아와서 이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재밌는 모바일 게임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가진 강점을 통해 현재 모바일 시장과 명확하게 선긋기가 필요했습니다. 보는 게임이 대세인 시장을 직접 하는 게임으로 끌고 와 플레이하는 재미가 있는 모바일 게임으로 포지셔닝 해야 했거든요. 재밌는 게임이 되기 위해서 모바일만의 차별점을 만들기 위해서 결론은 딱 하나였고요. 모바일의 액션 쾌감을 제대로 담아보자였습니다.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던파의 아이덴티티는 한마디로 액션 쾌감이었고, 모바일에서도 한치도 타협해서는 안 된 주제였습니다. 이 던전 앤 파이터만의 강점이자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액션 쾌감을 모바일에 담고, 이를 통해 보는 게임 시장에 손만 있는 하는 게임으로서의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을 끌어가 보고자 했습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MMORPG 모바일 게임 시장이기 때문에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은 직접 조작해야 하는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고 싶었습니다. 게임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조작하는 재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고 싶었고요. 던전 앤 파이터가 작지만 그렇게 직접 하는 게임은 해야 재밌는 거다라는 걸, 그런 한국의 게임의 현대 보는 게임 시대를 좀 벗어나서 재밌는 변화를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변화가 앞으로 좀 재밌는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회 강연을 초대받아서 실무에서 하는 일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에게 강연 기회를 주신 만큼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좀 담백하고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현업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함께 좀 나누어 보고 싶은 자리였고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